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2월 20일 일요일 아침이고요. 이번 주 시장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어, 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이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보시면 지금 요게 이제 저희 공식 카페고요. 이게 저희 올해 이제 매매 현재까지의 지난 금요일까지의 매매 현황들까지가 지금 일단 포함되어 있는 건데 요거 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어 무료방 들어오실 분들은 이쪽에서 따로 말씀을 한번 주셔야 되고요. 꼭 무료방이 아니더라도 뭐 실시간적인 주식 정보나 증시 전망, 시황,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주식 강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테마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 뭐 참고가 되실 만한 자료들을 매일 업데이트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분들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시장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다우는 0.4% 정도 상승을 했고 나스닥 3%, S&P 500 1.25%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그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 장중에 이 들어온 부분들이 좀 있었었죠. 낙폭이 장중에 굉장히 좀 심했다가 얘가 이제 조금 끄집어 올리면서 지수를 좀 그나마 올려주는 흐름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사실 뭐 밀리긴 했죠. 밀리고 마감을 했죠. 지난주 금요일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최고가 갱신이 연이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간 그리고 섹터 간 키 맞추기가 계속 진행이 됐고요. 지수 간 키 맞추기는 이제 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조금 더 뭐 갈 수는 있어요. 조금 더 갈 수는 있는데 이제는 거의 뭐 이 정도에서 마감이 돼도 지수 간 키 맞추기는 거의 끝이 난 걸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는 뭐 진행된다 하더라도 큰 의미를 갖는 정도의 차이는 아닐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섹터 간 키 맞추기는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지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뭐 말씀은 제가 계속 드렸어요. 지난주에 조금 더 이제 강화되는 모습들이 주 중반, 후반 넘어오면서 좀 있었는데, 아직 조금 더 진행이 될 부분이 이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형주들이 지난주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게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일부 시총 최고 상위 몇몇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기간 조정의 형태, 약보합, 또는 뭐 올라간다 하더라도 강보합 정도 그런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서 급변동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제 지난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씩 진행이 되면서 섹터 간 키 맞추기 뭐 대형주와 중소형주들 간의 키 맞추기가 조금 더 진행이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08% 정도 상승을 했고 결과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도 2%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지수 간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진행된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일단 그 변동폭을 좀 줄였잖아요. 변동성을 줄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조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뭐 이슈들 몇 가지를 좀 보면요. 일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는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연말까지가 피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지금 뭐 거의 한 11월 말부터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제 조금 요번 주를 기점으로 조금 꺾일 수 있는 상황이 좀 나와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도 지금 계속해서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지금 연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지도자들 역시 백신을 접종을 했거나 접종 예정인데요. 예를 들면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 부부가 지난 이 18일에 18일에 우리 시간으로는 19일이 되겠습니다만 미국 시간 기준으로 보면 이때 접종을 부부가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은 여유가 있죠. 한번 그 확진을 한번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항체 형성에 대한 여유가 좀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도 내일
접종을 지금 예정하고 있죠. 그리고 낸시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 하원 의장 같은 경우, 그다음에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 같은 경우도 백신을 다 접종을 했죠. 기본적으로 흑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백인들도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백신에 대한 불신감이 되게 많이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국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나서서 이렇게 백신을 접종한다라는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백신 맞는 거 생중계하거나 생중계에 준한 정도의 이 영상으로 남겨가지고 공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왔었고요. 이렇게 이제 지도자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도 보급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 지도자들 급에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하실지도 한번 좀 지켜보죠. 과연 진짜 정말 지도자분들이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 줄지요. 일단 뭐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모더나 백신이 승인이 됐는데요. 뭐 주가는 승인 이후에 파이자처럼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미국 시간으로 21일 날 그 접종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요걸 또 하루도 당겨가지고 20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간으로는 그 조금 더,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20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아마 오후 정도 넘어간 이후부터 뭐 접종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지난 금요일 날 사실 낙폭이 굉장히 컸잖아요. 시작하고 나서 낙폭이 굉장히 컸는데 이 부양책과 관련해 가지고 타결이 임박했다 이런 쪽의 얘기에서 지난주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왔었던 건데 조금 또 덜컹거리고 있다. 원래 합의가 18일까지 됐었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안 되면서 밀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틀치만 20일까지 이틀치만 예산안을 연장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20일까지 미국 시간으로 20일까지 이 부양책도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쪽의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이 부분은 향후 요번 주 우리 증시에서 어느 정도 조금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아마 내일 새벽 안으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늦어도 내일 오전 중으로는 나오지 않을까 우리 시간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같은 경우도 월요일 날 파이자 백신 접종을 예고한 상태고요. 공개적으로 아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미국도 내마녀의 날이었죠, 소위.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장중 이 부양책 타결로 인해 가지고 낙폭을 1%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시켰다가 만기일 특성상 막판에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이래서 낙폭을 축소시켜주는 결과를 만들어 줬고요. 테슬라 S&P 500 편입이 있었습니다. 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상승이 나왔고 시간 외에서는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부터 또 다시 봐야 될 부분들이 등장을 했어요.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중 갈등. 그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던 미중 갈등, 미중 무역 분쟁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무역 전쟁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보다는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또 그 미국 쪽에서도 그랬고 유엔 쪽에서도 우리 이번에 그 대북 전단지법과 관련해 가지고 인권 관련한 부분들 얘기가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나온 이유도 이제 미국의 방향성이 그쪽으로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이 MSCI 제외 이 부분 생각을 해보면요, 작년 5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11월 달도 그랬고 우리가 충격들이 한 번씩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5월 충격이 좀 있었었고요. 외국인들 많이 빠져나가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빠져나간 게 중국으로의 비중 증가 때문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MSCI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금이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대만 뭐 이런 나라들이 지금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 자금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이 조금 상대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단기적으로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를 보면요. 일단 확진자 증가세 추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게 계속 지금 제가 지난달 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3단계 격상 여부. 일단 조건은 지난주에 만족을 시킨 상태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이제 너무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금 계속 딜레이를 지금 시키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 지금 백신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이번 팬데믹과 관련돼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금 빨리 상향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글쎄, 이건 참 어려운 부분의 문제이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이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을 해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통과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어차피 통과는 될 거야라는 방향성은 있습니다만, 만약에 오늘까지 통과가 되지 않으면, 미국 시간으로 20일까지 통과가 되지 않으면 단기적인 충격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통과가 된다면 폭등이나 급증이 나올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올라온 게 이거 된다라는 전제 하에 올라온 거고, 민주당의 블루웨이브는 아닐 것이라는 걸 전제하고 올라온 겁니다. 두 가지를 전제하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통과가 됐다고 해서 더 올라가 일정 정도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다시 꼬리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밸류 논란이 남아 있단 말이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밸류 논란이 아직은 좀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신용이 최근 지금 좀 늘어났죠. 늘어나서 19조가 좀 넘었는데요. 이제 언론에서도 이 신용이 자꾸 늘어서 19조 사상 최대 이런 얘기들을 자꾸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코스피 쪽에서 한 9.6조 정도 지금 신용이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한 9.5조 정도의 지금 신용 물량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이죠. 이 시총 고려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인데, 그러니까 예탁금 대비해서, 예탁금이 원체 지금 많이 늘었잖아요.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 융자 비율을 보면 지금 현재 한 31.7% 정도 됩니다. 31.7% 정도 됩니다.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 비율을 보면. 근데 이 비율이 높은 거냐 낮은 거냐라고 놓고 보면 작년 1년 평균이 38%였어요. 작년 1년 평균이. 1년 평균이 38%였기 때문에 31% 같으면 작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라는 거죠. 그만큼 예탁금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신용은 역대급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탁금 대비한 신용 비율이 작년보다 건전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예탁금이 많다라는 얘기인 거죠. 올해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는 건 아니죠. 올해 지금까지 11월까지 평균이 대략 한 27% 정도 되거든요. 이 비율이. 그러니까 12월 들어와서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을 하면서 11월부터 증가를 했죠, 하기는. 근데 11월까지 평균을 놓고 보면 27%, 12월 들어서 조금 더 증가세가 조금 더 지금 나오면서 31%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요. 31.7%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작년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1년 평균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그렇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위험한 수준, 그런 정도는 아니다. 다만 경계는 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 주 매물이 조금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서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매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요것도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체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대주주 요건 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 올 수 있었던 부분인 것이고요.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지수 전망을 보면요. 일단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한 2730에서 2800 정도를 보고 있는데, 만약 부양책이 또 딜레이가 돼서 금년 안에 어려울 수도 있어, 또는 금년 막판까지 가야 돼, 그러면 이번 주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요 라인이 깨질 수 있습니다. 요 라인 깨질 수 있고요. 통과가 되면 일시적으로는 얘를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전반적으로는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지금은 조금 제가 매일 아침에 오전에 이 오전 시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 설명을 드리잖아요. 지금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조금 더 코스피 같은 경우 쉬어야 됩니다. 지금 아직은 기간 조정을 해야 돼요. 가격 조정에 대한 우려는 조금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담은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간 조정이 지금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 그렇게 가야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강력한 이벤트가 지금 하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충격이나 또는 단기적인 슈팅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결국은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한 930 정도 선에서 머물 수도 있는데, 만약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밀린다면 이 정도까지, 또는 이것도 일시적으로 하향 이탈도 가능할 것이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면 요거 살짝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범위 안에서 놀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요번 주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전체적으로 일시적인 슈팅, 뭐 오버슈팅이든 언더슈팅이든 그걸로 요 자리나 요 자리가 한번 깨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요 자리나 요 자리가 지지 라인이 될 것이고, 요 자리와 요 자리가 고점 자리가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기는 해요, 이번 주가. 그리고 이제 확진자 급증 추이를 한번 봐야 되겠고, 거리두기 상향 단계 상향 여부, 요 부분도 지금 또 봐야 됩니다. 요거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연일 지수가 급등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부담이 있어요, 분명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담에 의해 가지고 이번 주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던 건데, 배당 기대감은 분명히 남아 있긴 한데 배당주들이 생각보다 많이 못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주 치고 빠지는, 원래 같으면 한 9월부터 배당주들을 서서히 담기 시작을 하는, 그래서 지금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배당주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시장이나 다른 종목들 상승에 비해서. 이번 주 한번 뭐 이렇게 치고 빠지는 정도의 전략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배당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순환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에서 만약에 MSCI 제외된 그 금액들이 향후 계속해서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수혜를 좀 받게 되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쪽 섹터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섹터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순환매가 계속 나올 것이다. 이번 주도 순환매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친환경 섹터나 5G 섹터들도 조금 더 뭐 생각만큼 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약한 슈팅들이 한번 지난주에 좀 나왔는데,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제가 생각할 때 막 이래저래 막 여러 개를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딱 몇몇 개의 섹터, 지금 사실 반도체 섹터만 해도 종목들이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목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다른 섹터를 막 찾아다닌다기보다는 이런 섹터 안에서 순환을 시키는 게 조금 더 낫다고 보고 있고요. 뭐 매매를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비중을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다, 조금 올라왔어, 그러면 일부 비중만 딱 잘라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면 얘 남은 거 팔면 되는 거고, 다시 밀려주면 요거 정리한 거 다시 밑에서 또 담고,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해 보이고요. 오늘 뭐 새벽에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뭐 서울시장 출마한다라는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일부 정치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런 테마들이 실체가 없는 테마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순간적으로 한번 훅 하고 올라갔다가 그냥 뭐 한 번에 뺄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잖아요. 아니면 아예 장기로 봐야 된다든지 이제 그런 섹터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단타로 그런데 잘못 쫓아다니시다 보면 계좌 녹습니다. 녹으니까 안전하게 이런 섹터들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은 휴일들 잘 보내시고 월요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